사람들은 말합니다.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려면 말을 들어보라, 행동을 보라.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그보다 더 정확한 방법이 있다고 믿습니다. 당신이 매일 손에 쥐는 것, 당신의 주머니에 담겨 있는 것, 그리고 당신이 발에 싣는 것, 바로 당신의 물건에 그 사람의 진짜 본성이 고스란히 묻어나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수많은 거래를 하면서 저는 하나의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물건은 그 주인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다는 것. 당신이 가진 물건의 값이 얼마인가는 중요치 않습니다. 그저 자랑하기 위해 손에 쥐고 있는가, 아니면 그 물건이 지닌 가치를 존중하며 소중히 다루는가. 이 차이에서 한 사람의 뿌리 깊은 성품이 드러납니다. 한때 내 앞에 앉은 젊은 사업가들은 하나같이 번쩍이는 명품 시계와 비싼 가방을 자랑하듯 테이블 위에 올려놓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속으로 피식 웃었습니다. 진짜 배기들은 자신의 가치를 물건으로 증명하려 들지 않으니까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땀 흘려 얻은 진짜 가치는 굳이 떠벌리지 않아도 빛이 납니다. 오래전 아버지가 물려주신 낡은 가방 하나를 들고 다니던 한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가방은 모서리가 다 해지고 색이 발해 있었죠. 사람들은 새 것으로 바꾸시죠 라고 말했지만 그분은 그저 조용히 가방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 가방은 아버지의 손때와 제 세월이 함께 담겨 있어서요. 함부로 다룰 수 없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분의 진짜 품격을 보았습니다. 품격은 가격에 있는 게 아닙니다. 명품을 가졌다고 해서 품위가 생기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보여주기 위한 물건은 그저 껍데기일 뿐 그 사람의 마음은 텅 비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품이란 물건에 기대지 않아도 존경받는 것, 아무도 보지 않는 순간에도 그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바로 제가 오랜 세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깨달은 첫 번째 진실입니다. 명품은 그 사람의 삶의 태도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삶을 책임지는 도구들은 어떨까요? 그것들은 과연 당신의 어떤 마음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도구는 사람이 손에 쥐는 가장 정직한 물건입니다. 붓 하나, 칼 하나, 망치 하나에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 고스란히 담겨 있지요. 저는 평생을 현장에서 수많은 기술자들을 보아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망치날이 닳고 휘어져도 개의치 않고 연장이 녹슬고 부서져도 그대로 내버려 둡니다. 그들의 작업은 어수선하고 약속은 미뤄지기 일쑤였습니다. 반대로 어떤 이들은 아무도 보지 않는 밤에도 칼날을 갈고 기름을 닦습니다. 낡은 붓이라도 가지런히 정리해둡니다. 그들에게 도구는 단순히 일을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는 동반자이자 신념을 담아내는 그릇입니다. 도구를 소중히 다루는 사람은 자신의 일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남이 보지 않는 곳까지 정성껏 관리하는 자세, 그것이 곧 신뢰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저는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도구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 주인의 평소 자세를 그대로 보여준다. 도구의 상태를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정직하고 꼼꼼하며 자신의 삶에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단지 일을 잘하는 것을 넘어 삶의 태도 자체가 바르게 서 있는 것이지요. 이런 이들은 약속도 시간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스스로를 다스리는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서랍 속, 책상 위, 그리고 손에 쥔 펜의 상태는 어떤가요? 그것들은 지금 당신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까? 사람의 됨됨이는 그 사람이 걸치는 옷에서도 드러납니다. 의리의리한 옷을 입었는가, 수수한 옷을 입었는가는 중요치 않아요. 진짜 중요한 건 그 옷을 어떻게 다루는가, 그 옷이 상황에 맞는가입니다. 결혼식이나 장례식에 참석하면서도 자기 개성만 앞세워 튀는 옷차림을 하는 사람을 보면 저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타인에 대한 존중이 부족하다고 판단합니다. 옷은 말이 없어도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구겨진 옷깃, 떨어진 단추, 잘 닦이지 않은 신발은 그 사람의 마음이 흐트러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큰일을 해내겠습니까? 제 평생의 경험상 자신을 단정하게 정돈할 줄 아는 사람은 주변 사람과 관계도 원만하고 맡은 일에도 책임감이 강했습니다. 그들의 옷차림은 단순한 치장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대하는 태도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저를 찾아온 어떤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비싼 양복은 아니었지만 깃은 빳빳했고 구두는 먼지 하나 없이 빛났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지요. 이 젊은이는 분명히 마음이 단단한 사람이구나. 겉모습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 겉모습은 분명 내면의 질서를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자신의 옷을 살피는 것은 곧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있느냐 묻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옷은 지금 당신의 어떤 마음을 비추고 있습니까? 이제 당신의 손목에 있는 그것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사람의 손목에 있는 시계는 단순히 시간을 알려주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삶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말해주는 증거입니다. 시계의 바늘이 어긋나 있어도 고치지 않는 사람, 아예 시계도 차고 다니지 않는 사람을 보면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시간의 소중함을 모르는구나.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하루 24시간, 1분 1초. 부자에게도 가난한 사람에게도 똑같이 주어지지요.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약속에 늦어도 미안해할 줄 모르고 남을 기다리게 하는 것에 태어난 사람들은 결국 타인의 삶에 대해서도 무심해지기 쉽습니다. 자기 시간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큰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저는 생전에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약속 시간을 지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신용이다. 시계 바늘이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마음이 불편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시계를 정확히 맞추는 것은 단순히 부지런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곧 타인의 삶을 존중하겠다는 조용한 약속입니다. 당신이 차고 있는 시계는 지금 정확한 시간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그 작은 바늘은 당신의 어떤 마음을 비추고 있습니까? 이제 매일 당신의 몸을 지탱하고 있는 그것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사람을 보려면 얼굴보다 발밑을 먼저 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에 깊이 공감합니다. 매일 당신의 무게를 지탱하는 신발, 그 신발의 상태는 그 사람의 하루하루가 얼마나 정돈되어 있는지를 말해줍니다. 흙 묻은 채 방치된 신발, 뒤축이 닳아 너덜거리는 신발을 보면 저는 그 사람의 마음가짐도 어딘가 흐트러져 있을 거라 짐작합니다. 신발은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걸어온 길을 기록하는 도구이자 삶을 대하는 당신의 태도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현관에 신발을 아무렇게나 벗어놓는 사람, 뒤축을 꺾어 신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을 함부로 다루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는 것입니다. 발밑조차 살피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자신의 인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반대로 아무리 낡은 신발이라도 반짝반짝 닦여 있고 가지런히 정돈된 신발을 보면 저는 그 사람의 성실함과 꼼꼼함을 느낍니다. 남이 보지 않는 것까지 신경 쓰는 태도는 곧 자신의 삶에 대한 깊은 애정과 책임감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모여 한 사람의 깊은 품격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신고 있는 신발은 당신의 발걸음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까? 발밑이 흐트러져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당신의 주머니에 늘 함께하는 작은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사람의 됨됨이를 알려면 그 사람의 가방 속을 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특히 그 사람이 얼마나 사소한 물건들을 정돈하며 살아가는지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필요한 순간에 펜이 나오지 않아 허둥대는 사람, 구겨진 손수건을 아무렇게나 쑤셔넣고 다니는 사람은 그 마음속도 어지러울 확률이 높습니다. 작은 물건들은 그 사람의 일상적인 태도와 계획성을 보여주는 정직한 증거입니다. 손수건은 늘 깨끗하게 접혀 있고 펜은 잘 나오는지 미리 확인하며 수첩은 반듯하게 준비해 두는 사람, 이들은 작은 일에도 허투루 하지 않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중요한 일을 믿고 맡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남들이 보지 않는 사소한 부분까지도 신경 쓸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은 곧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입니다. 허둥대는 삶이 아니라 미리 계획하고 정돈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뜻이지요. 저에게 있어 작은 물건을 다루는 태도는 곧 그 사람이 얼마나 정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주머니 속 작은 물건들은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까? 이제 모든 것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것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마지막으로 모든 것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바로 당신의 지갑입니다. 저는 한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의 지갑 속을 슬쩍 엿볼 기회가 있다면 놓치지 않았습니다. 구겨진 지폐가 뒤죽박죽 섞여 있고
영수증이 잔뜩 쌓여 터질 듯한 지갑을 보면 저는 그 사람의 마음속 또한 혼란스러울 것이라 짐작했습니다. 돈은 곧 당신의 시간과 노력의 결정체입니다. 그 돈을 함부로 다루는 것은 자신의 삶을 함부로 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 지폐를 가지런히 정리하고 불필요한 영수증을 제때 버리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서는 삶에 대한 감사와 존중이 느껴집니다. 돈의 흐름을 정리한다는 것은 머릿속의 생각과 인생의 방향까지도 정리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저는 어떤 경영자의 지갑을 보고 깊은 인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의 지갑은 낡았지만 안쪽은 빈틈없이 깔끔했습니다. 지폐는 모두 같은 방향을 향해 있었고 그날 사용한 영수증은 이미 정리되어 있었죠.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즉시 그가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사소해 보일지라도 돈을 대하는 태도는 곧 신뢰를 쌓는 태도와 같습니다. 당신의 지갑은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그것은 당신의 삶이 얼마나 정돈되어 있고 스스로를 얼마나 존중하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7가지 소지품을 통해 사람의 본성을 꿰뚫는 법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엮어 왜 이 사소한 것들이 당신의 인생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7가지 물건을 통해 사람의 본성을 꿰뚫어 보는 법을 이야기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성공이나 화려한 말솜씨가 아닌 아무도 보지 않는 순간에 당신의 손에 쥐어진 작은 물건들이 바로 당신의 진짜 모습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요. 정리된 도구, 단정한 옷차림, 정확한 시계, 깨끗한 신발, 그리고 질서 있는 지갑, 이 모든 것은 단순히 깔끔한 습관을 넘어섭니다. 그것들은 당신이 얼마나 당신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에 대한 증거입니다. 자신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은 곧 타인의 시간과 노력을 존중할 줄 압니다. 스스로에게 엄격한 사람은 약속에도 일에도 빈틈이 없습니다. 저는 평생을 살아오며 이 진리를 수없이 확인했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회장님은 어떻게 그렇게 큰 일을 해내셨습니까? 저는 대답합니다. 작은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작은 일에 마음을 담는 사람이 큰 일에도 그 마음을 담아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말하는 정신짐승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스스로를 다스리는 끈기,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도 올곧게 서는 단단함, 이것이 바로 당신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삶에 대한 마지막 깊은 질문을 던질 시간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결국 모든 것은 당신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건은 그저 텅 빈 껍데기일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손길이 닿고 당신의 정성이 스미는 순간 그 물건은 당신의 삶을 담는 그릇이 됩니다. 낡은 가방에는 아버지의 유산이, 구겨지지 않은 옷깃에는 타인에 대한 존중이, 그리고 정돈된 지갑에는 스스로를 다스리는 책임감이 담기는 것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값비싼 물건을 소유하는 것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는 그 물건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순간에도 당신의 도구를 소중히 여기고 신발을 가지런히 정리하며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는 것. 이 모든 작은 행동들이 모여 당신의 진짜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저는 늘 강조했습니다.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면 된다. 이 말은 단순히 불가능에 도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마음을 담고 작은 것 하나라도 소홀히 하지 않는 자세, 그 자세가 바로 새로운 길을 열고 스스로의 인생을 개척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손에 쥐어진 물건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것들은 지금 당신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당신의 마음은 정돈되어 있습니까? 당신의 삶은 소중히 다뤄지고 있습니까? 물건을 대하는 태도는 곧 당신 자신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이 작은 깨달음이 당신의 인생을 새로운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회장님은 어떻게 그렇게 큰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대답합니다. 두려울 시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대개 하지 않는 사람, 해보지 않은 사람에게 찾아오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저에게는 오직 이 일을 어떻게 해낼 것인가 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작은 물건 하나 정리하는 게, 옷 하나 단정히 입는 게 과연 얼마나 대단한 일이라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작은 행동들이야말로 바로 여러분의 정신력을 단련하는 기초공사입니다.
이 사소한 습관들이 모여서 눈앞에 거대한 파도를 보았을 때도 주저앉지 않는 뚝심을 만드는 것입니다. 한 번은 영국인들에게 배를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우리는 배를 만든 경험도 가진 돈도 없었지요. 영국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조선소가 있느냐, 기술이 있느냐. 저는 그들의 손에 500원짜리 지폐를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여기 있는 거북선이 보이지 않나? 우리는 당신들보다 300년 앞서서 이런 철갑선을 만들었다. 당신들의 배 우리가 만들 수 있다. 그들은 당황했지만 결국 저의 깡에 반해 계약을 맺었습니다. 불가능은 없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마음만 있을 뿐입니다. 잃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가 가장 무섭다는 말. 저는 이 말을 철석같이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영국인들과 계약은 했지만 정작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거대한 배를 만들 조선소도, 배를 만들 기술도, 심지어는 돈도 없었죠. 주변에서는 정주영 미척군이라며 손가락질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해본 사람은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사람들은 늘 말만 앞세웁니다. 이건 안 된다, 저건 불가능하다. 그런 말에 귀 기울였다면 저는 지금껏 아무것도 해내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그저 행동했습니다. 돈이 없으니 먼저 조선소를 짓는 대신 백사장 위에 거대한 흙더미를 쌓아 올렸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비웃었지만 저는 그 흙더미가 바로 우리의 조선소라고 믿었습니다. 기술이 없으니 먼저 배를 만들어 본 경험이 있는 이들을 찾아가 밤낮으로 기술을 배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말하는 정신진시입니다.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순간 그 말을 믿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오직 어떻게 하면 될까를 고민하고 실행하는 것입니다. 잃을 것이 없는 자가 가장 용감한 법. 저는 저의 용기가 바로 이 정신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배를 만드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거대한 배가 백사장 위에서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거대한 배가 완성되어 바다로 나가는 날, 영국인들이 찾아와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그저 놀란 표정을 짓더니 이내 숙연해졌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물었지요. 도대체 어떻게 해낸 겁니까?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봐, 당신들이 불가능이라고 말하는 그 시간에도 나는 그냥 행동으로 옮겼네. 그렇습니다. 불가능이라는 건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합니다. 길이 없다고 생각하면 평생 그 자리에 머무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멈추지 않고 어떻게든 한 걸음이라도 내딛는 용기. 그것이 바로 길을 만드는 시작입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이 앞서 말한 작은 습관들과 다르지 않다고 믿습니다. 망치를 소중히 다루는 마음이 거대한 배를 만들고 약속 시간을 지키는 습관이 영국인의 신뢰를 얻어냈습니다. 모든 위대한 성취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작은 행동들이 쌓이고 쌓여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만약 그때 제가 돈이 없어서 안 돼, 기술이 없어서 안 돼 라고 말하며 포기했다면 지금의 현대는 없었을 겁니다. 중요한 건 무엇을 가졌는가가 아니라 당신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사람들은 성공의 길을 복잡하게 생각합니다. 좋은 학벌, 화려한 인맥, 막대한 자본, 물론 그런 것들도 중요하겠지요. 하지만 저는 평생을 오직 하나의 단순한 신념으로 살아왔습니다. 실패는 해봤자 실패일 뿐이다. 제가 넘어졌을 때 사람들은 저를 비웃었습니다. 역시 정주영은 여기까지구나. 하지만 저는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실패는 결코 저의 종착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패는 그저 다시 시작할 기회이자 다시 일어설 힘을 얻는 과정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복잡한 계산이나 거창한 계획 대신 오직 행동이라는 단순한 원칙을 따랐습니다. 길이 막히면 뚫었고 돈이 없으면 만들었고 기술이 없으면 배웠습니다. 이 단순한 원리가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왔습니다. 가장 강력한 힘은 복잡함 속에 있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단순한 믿음 속에 있습니다. 당신의 지갑이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듯이 당신의 마음속에도 이 단순한 믿음이 자리하고 있습니까? 실패를 두려워하는 마음 대신 다시 일어설 용기라는 단단한 신념이 당신의 삶을 채우고 있습니까?